어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중에 하나가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진행을 했어요. 어떤 청문회냐면 조희대 청문회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20명이 넘었는데 그런데 그 대부분이 누구였다? 대부분이 판사들이었어요. 어떤 판사들? 그 판사들 중에서도 최고위급 판사들을 그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소환을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11명하고 그럼 12명이죠. 그다음에 그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그 수석과 선임 재판연구관 2명 하니까 14명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으로만 그 대법관 12명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 4명까지 해가지고 16명의 판사를 그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법관들은 판사님들은 전원 불참을 했어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저기에 대법원장 이하 그 법관들이 우르르 앉아가지고 그냥 뭐 그 고개 조아리면서 아이고 존경하는 그 국회의원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었으면 그러면은 사법부의 권위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판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어제 이제 불참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로스쿨 교수님 2분하고 그다음에 법원 노동조합 뭐 위원장인가 뭐 그다음에 변호사 뭐 이런 그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증인으로 그 채택이 됐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다 출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 핵심 중에 핵심은 누구였는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석호 변호사가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긴장을 쭉 했어요. 왜 긴장을 했느냐? 서석호 변호사가 어제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법부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조금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서석호 변호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은 또 어떻게 서석호 변호사를 몰아칠까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그래서 사실은 어제 청문회의 엑기스는 핵심은 대법원장도 대법관도 그다음에 재판연구관도 아니고 사실은 서석호 변호사였어요. 그다음에 저 서석호 변호사 옆에 있는 분이 그 고대 로스쿨 교수인데 그 이준일 교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 뭐 위원장이나 그 정도 되시는 분 아닐까 그냥 추측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석호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그 부분 정리했거든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석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왜 어떤 사람이길래 변호사가 저렇게 대법원장 청문회의 핵심 증인으로 불려왔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서석호 변호사인데 일단은 고등학교는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대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법대 몇 학번이냐면 7, 9학번이에요. 그런데 7, 9학번에 서울대 법대 7, 9학번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교 동기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저희 때는 제가 법대 편입하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에는 서울대 법대가 270명이었거든요. 270명이었는데 그런데 그 7, 9학번 때는 160명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대학 다닐 때보다도 그 학생 수가 서울 법대 학생 수가 100명도 더 적었어. 그러면 사람이 그만큼 더 적었다라고 한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더 친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서울법대 그 7, 9학번들은 자기들끼리도 뭐 서로 그냥 뭐 싸우거나 해가지고 더 사이가 나쁜 사이도 물론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뭐 160명이니까 친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저 서석호 변호사가 굉장히 친했다. 누구랑?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래서 법대 79학번에 5인방이 있었대요. 5인방. 그 5인방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아까 그 남기춘 검사 있었잖아요.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저분이 누구냐면은 검사인데 남기춘 검사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검찰은 선배인데 대학은 동기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오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서석호 변호사, 그 다음에 이은재 변호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님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동호 변호사라고, 아마 이동호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일 거예요. 그 다음에 표주영 부사장이라고 그 삼성에서 부사장까지 하셨던,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치면 6명인데 뭐 윤석열과 5인방 그렇게 되나? 어쨌든 그렇게 6명이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서석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치 시작했을 때 2022년 대선에 1,000만 원 후원을 갖다가 했대요. 그런데 뭐 1,000만 원 후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서 변호사님은 그 잘 나가는 변호사니까 뭐 한 1,000만 원 정도는 그 후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그 후원을 갖다가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걸 갖다 알 수 있고, 다시 서석호 변호사님 좀 띄워봐 주세요. 조금 전에 저 서 변호사님 제가 커리어를 쭉 봤더니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그 금방 그 사법시험 붙고, 그 다음에 사법시험 붙었으면은 뭐 석사 법학으로 가야 되는데 MBA를 2개나 했더라고요. MBA를 연대에서도 MBA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도 MBA를 하고, 공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그 경영 전문 대학원에 2군데나 다니고 변호사가, 그 다음에 그 법학 석사도 2개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LLM이라고 하는데 미국 가가지고 뉴욕 대학에서 LLM 인 코퍼릿, 그러니까 일반 그 회사 상법 관련해서 일반 회사법 관련해서도 법학 석사를 받고, LLM 인 텍세이션 해가지고 조세 관련해서도 또 법학 석사 받고, 그러면 도대체 석사가 몇 개야? 4개네, 4개. 워싱턴대 경영학 석사, 연대 경영학 석사, NYU에서 그 LLM, 이거를 하나로 봐야 되나 2개를 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커리어로 보면 2개로 나와 있어요. 그 미국의 그 뉴욕 대학에서 그 석사를 또 2개를 갖다가 받고, 그럼 4개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 또 돌아와가지고 서울대에서 박사를 수료하고, 박사 학위는 못 받았어도 이렇게 뭐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나, 잘하니까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인데, 그런데 시험도 일찍 붙고 성적도 좋았을 것 같은데, 저 서석호 변호사는 그 사법연수원 수료한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군법무관 갔다 와서 뭐 법원에 가서 판사가 되지도 않고 검찰 가서 검사가 되지도 않고 곧장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쭉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NYU도 다니고 워싱턴 대학도 다니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또 이제 몇몇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합동법률사무소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서석호 변호사가 2006년에 법무법인 바른이라고 있거든요. 법무법인 바른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 좋은 그 로펌인데,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2008년에 바른에 한 2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2008년도에 그 사무실을 옮기는데 어디를 가느냐? 그 유명한 김앤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앤장에서 2008년부터 언제까지? 2025년 5월 8일까지. 그러니까 25에서 8을 갖다가 빼면 거의 한 17년 가까이 그 김앤장 변호사를 갖다가 쭉 하시다가, 그 중간에 저도 이런 거 있는 줄 처음 알았는데, 대한변협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변협의 법률구조재단이라고 있나 봐요. 전 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에 2023년인가 뭐 거기 이사장도 하시고 어쨌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까지 그 김앤장 변호사를 갖다가 쭉 하셨었는데, 그 제가 보내드린 그 기사 다시 한 번만 좀 그 다음으로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걸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저 때가 언제냐면 2019년도 기사였는데 월간 조선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 윤석열이 떠오른다. 그렇다라고 하면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인맥 해가지고 저 때도 보면은 고교 동창들 나오지 않습니까? 고교 동창이면 어디겠습니까? 충암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그 대학 동기들. 서울대 법대 79학번들, 그다음 또 누가 있느냐? 직장 동료들, 직장 동료라고 검사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이야기들 쭉 나오고 그다음에 또 기사를 보니까 걸레 스님, 중광이라고 한 걸레 스님이, 그러니까 중광 스님이 걸레 스님이라고 불렸는데, 그런데 또 그분도 이렇게 술을 뭐 많이 마셔가지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술 뭐 두 분이서 많이 자시더라, 뭐 그런 그 내용이 쭉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그걸 갖다가 쭉 봤더니 제가 좀 전에 5인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9학번 5인방. 5인방 중에 한 명은 남검객. 검객이라고 하면 이제 그 검투사란 이야기인데 결국은 검사란 이야기인 거죠. 남검객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유명한 남기춘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남기춘 검사였다. 남기춘 검사는 사시 25회인데 그런데 서석호 변호사는 사시가 24회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시가 33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보고 뭐 조선 제1검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기춘 검사 보고는 검객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기춘도 유명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또 다른 한 명은 그 5인방은 아니지만 5인방이 아닌가? 그 이름보다는 아내가 더 그 유명한 그 이수정 그 교수님의 남편 이은재 변호사. 이은재 변호사도 남기춘 검사하고 연수원 동기네요. 그 다음에 이동호 변호사, 그 다음에 서석호 변호사, 이렇게 5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그룹 부사장과 카보코리아 대표를 지낸 표주영 씨. 79학번들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미 윤석열 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 기사로 떴었고요. 그 다음 기사를 갖다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 기사는 언제입니까? 2024년 날짜를 보세요. 11월 5일. 11월 5일이면 언제입니까? 12월 3일에 계엄 선포하기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저거는 아마 신동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신동아에서 그 기사를 갖다가 썼어요. 어떻게 기사를 썼느냐?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돈 때가 저 때였어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2년 6개월이 지났을 때가 그때가 2024년 한 11월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정권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 그런데 이런저런 말이 많고 막 소란스럽고 막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들은 윤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실린 게 작년 11월 5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날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그 계엄을 선포한 날로부터 꼭 6개월 만인 6월 3일에 그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꼭 4개월 만에 이제 윤석열 정권은 무너진 거고 탄핵이 인용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꼭 6개월 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엄 선포하기 한 달 전에 그 동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79학번 동기들이 내 친구 윤석열 하면서 성열아 더 나빠질 것도 없다. 이미 11월 5일에 소신껏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거 79학번들이 잘못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소신껏 계엄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경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렬아 더 나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이야기 잘 듣고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79학번 동기들이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들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여기가 바닥이니까 그냥 소신껏 해라라고 했는데 저 때가 바닥이 아니었던 거죠. 2024년 11월 5일이 바닥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천당 아닙니까? 완전히 그때로부터 그때가 바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완전 뭐 지하 뭐 한 10층은 되는 거 아닌가? 10층이 뭐야? 지하 몇십 층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들이 누구는 이런 말하고 누구는 이런 말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서 저 사진이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저기서 윤석열 대통령 한번 찾아보시죠. 누구일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뭐 누구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PD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는 저 친구가 대학교 1학년 1979년 1979년에 윤석열이 저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79학번 동기들 아까 그 신동아 기사 제가 발췌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 방향에 대해서 옳게 가고 있다. 그렇게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름 나오잖아요. 누구? 서석호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했던 탈원전, 포퓰리즘, 한미일 관계, 부동산세 등 문제를 잘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서석호 변호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친구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뭐 이것저것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탈원전 이건 잘한 거고 포퓰리즘 거기에 맞서는 거 그것도 잘한 거고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제대로 세우고 있고 부동산세 이런 세금 문제들도 바르게 잘 잡았다라고 서석호 변호사는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한 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은 것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외교에 있어서 한일 관계, 한미 관계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했었어야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더한 것들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더 중요한 것들을 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하지 말았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와 같이 참 그 어려운 상황에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거기에 진짜 굉장히 큰 그런 상황에 있다. 근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서울법대 동기가 160명이 있는데 그 160명을 대표해가지고 서석호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저렇게 평가할 정도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뉴스타파 기사입니다. 뉴스타파 기사면은 뭐 호의적인 기사는 아니겠죠. 어떤 기사냐면 그 누가 윤석열을 후원하고 있는가 보면은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1,000만 원 후원했어요. 이철우 교수가 누구 아들입니까? 이종찬 씨 아들이에요. 그 국정원장하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그다음에 그 이종찬 씨 아버지가 뭐 이시영 뭐 이회영 그 집안에 그 이철우 교수가 79학번인데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1,000만 원 후원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79학번 동기 중에 지금은 물러났지만 김선수 대법관 있었는데 김선수 대법관이 뭐 학생운동 전력 있고 해가지고 사법시험에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면접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윤석열 학생은 자기는 시험에 붙지도 못했는데 그 오지랖 넓게 그 김선수를 이철우 집에 데리고 가서 이철우 아버지 이종찬 그때 민정당 뭐 사무총장이가 무지하게 잘 나가던 그 이종찬 의원한테 딱 이야기하면서 아버님 이 친구가 이 선수라 김선수라고 하는 이 친구가 서로하고 저하고 다 우리 대학 동기입니다. 근데 요번에 사법시험 붙었는데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는데 그때 김선수 대법관이 수석했었거든요. 근데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질지 모르는데 아버님 좀 힘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김선수 대법관이 사법시험 합격할 수 있었던 그 이철우가 저 이철우 교수예요. 그 다음에 뭐 김영준 변호사도 1,000만 원. 그 다음에 넷째 줄에 윤 당선자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서석호 김앤장 그 변호사도 1,000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의정부 지검 부장검사 출신. 아까 이동호 변호사도 그 5인방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판사 출신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의정부 지검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했으니까 검찰 출신이네요. 그러니까 5인방들이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지. 서울대법대 79학번 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깝다라고 보여졌던 친구들은 다 1,000만 원씩 냈네. 그러니까 서석호 변호사가 뭐 그렇게 1,000만 원 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그 특출나게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다. 다른 친구들도 다 1,000만 원 냈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서석호 변호사가 제일 먼저 냈대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1,000만 원을 제일 먼저 쏴준 사람이 서석호 변호사고, 뭐 이동호 변호사님이나 김영준 변호사님이나 이철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하루라도 늦게 그 후원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가까웠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그 서석호 변호사하고 그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였는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일단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서 변호사님하고 윤 대통령은 가까운 사이였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석호 변호사가 고등학교를 경북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북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서석호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시험 후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봐도 그래?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교 후배야? 그럼 가깝겠지. 저도 저희 대경문고등학교 후배들이랑 저랑 친하거든요. 이왕이면 다 옹침하지. 이왕이면 내 모교 후배면 내가 더 신경 쓰여지고 웬 그냥 그 정감이 가고 왠지 밥 사주라도 다른 애들보다 걔네들 먼저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석호하고 조희대하고 친하겠구나. 그 다음에 서석호 변호사가 어디 변호사였습니까? 김앤장 변호사였잖아요. 그런데 김앤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최근에 굉장히 뉴스를 많이 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한덕수 총리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총리도 하고 뭐 주미대사로 막 공직을 끝낸 다음에 2017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왜 2022년 3월입니까? 2022년 3월 뒤에 그 이후에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공직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다시 임명되기 전까지 어디 있었느냐? 김앤장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하고 가깝고 조희대하고 가깝다고 보여지고 한덕수와 가깝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다? 이게 교차점이 있는 사람이 서석호예요. 근데 여기서 왜 뜬금없이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가 나오느냐? 민주당에서 어떻게 의심하냐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이재명 후보 그 파기환송심을 아주 그냥 속전속결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의심을 한 거지. 어떻게 의심을 했느냐? 저 조희대 대법원장 뒤에 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갖다가 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렇게 막 해가지고 속전속결로 그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이 나올 수 있게끔 했을까? 누구를 위해서일까? 윤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후보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일까? 한덕수를 밀어야 되겠구나. 한덕수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재명을 꺾도록 하기 위해서 파기환송심이 빨리 나와야 되고, 그걸 갖다가 해낸 게 결국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뭐 윤 대통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 찾아가고,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뭐 윤 대통령 찾아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조희대 대법원장 찾아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세 사람하고 접점에 다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그게 누구다? 그게
서석호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찌라시가 엄청나게 돌았어요. 아마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서석호가 어쩌고 저쩌고, 서석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서석호 변호사를 이런 법사위에서 조금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띄워드렸던 어제 있었던 조의대 청문회를 개최합니다라고 국회 법사위에서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을 채택합니다라고 했던 게 어제가 14일이잖아요. 딱 일주일 전에, 14일보다 일주일 전인 5월 7일에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증인을 채택했는데, 그 증인 중에 뭐 대법원장, 대법관 쫙 다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누가 있었느냐? 서석호 변호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7일에 법사위에 증인 채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석호 변호사님은 억울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저렇게 증인 채택되니까 서 변호사가 5월 8일 그 다음 날 김앤장에다가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김앤장 소속이 아니야. 그냥 무적에 아무런 적이 없는 그런 변호사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어제 청문회 했을 때 대법원장, 대법관 나올 거라고는 국회에서 기대를 안 했을 거고, 저랑 똑같이 서석호 변호사가 나와서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찌라시도 막 돌았냐면, 서석호 도망갔다. 서석호가 국회 증인으로 나오기 싫어가지고, 나오면 안 돼가지고 뭐 미국으로 도망갔다, 그런 찌라시도 막 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인가? 만약에 도망갔다라고 그러면은 진짜 서 변호사가 뭔가 이상한 일을 갖다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서 변호사는 어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박균택 의원님 사진 좀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어제 서 변호사를 주로 공격했던 사람이 검찰 출신의 박균택, 검사장 출신의 박균택 의원이었는데, 어제 이제 서 변호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윤 대통령하고 친하죠. 그러니까 친합니다. 독수리 5인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독수리까지는 모르겠고 뭐 5명 친한 그런 친구 중에 들어있는 거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주 만납니까? 그러니까 서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뭐 윤 대통령하고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친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윤 대통령한테 돈도 줬죠. 네, 맞습니다. 2022년에 1,000만 원 후원금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박균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물어봤느냐? 윤석열 대통령 자주 만났죠? 그랬더니 서석호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는 딱 2번 봤대요. 딱 2번 봤다. 그런데 첫 번째 본 건 언제냐? 첫 번째는 삼청동에 무슨 한옥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걸 뭐 안 가라고 하나? 뭐 거기가 안 간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 본 거는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는 벌써 뭐 2년 반, 이제 3년 된 거죠. 2022년 5월로 치면 그 기간 동안에 만난 거는 딱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삼청동의 어떤 한옥에서 첫 번째 봤고, 2번째 본 게 아까 서석호 변호사 사진 좀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거 말고 신문 기사 얼굴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서석호 변호사가 제목을 읽겠습니다. 탄핵 이후 윤석열 부부를 관저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할 동안에는 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딱 한 번밖에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남동 관저가 아니고 삼청동의 어떤 한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탄핵이 언제 나왔습니까? 4월 4일이죠. 탄핵이 됐으니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일 뿐이지. 그런데 서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4월 4일 탄핵당하고 난 다음에 4월 6일에 윤 대통령이 79학번 동기들을 갖다가 불렀대요. 야, 친구들아, 나 그냥 뭐 속도 상하고 그 다음에 기분도 허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좀 놀러 올래? 그래가지고 동기 모임을
관저에서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녁 때 모여가지고 뭐 폭탄주 막 쫙 돌리고 뭐 쏘폭 돌리고 그거는 아니고 1시간 정도 아니면은 동기들 중에 한 명이 윤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야 성렬아 뭐 속상하지 우리가 가서 위로해 줄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4월 6일에는 아직 방 빼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서 1시간 동안 차담을 했고 그러니까 차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당에 나갔더니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마당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보고 여보 일로 와 저희 친구들 왔는데 인사나 하지.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라고 뭐 지금 속이 좋겠습니까? 그 속이 뭐 지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친구들하고 그냥 목례 정도만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런 사이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대통령 임기 중에 딱 한 번 탄핵당하고 대통령 임기가 이제 끝난 이후에 딱 한 번 2번밖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2번밖에 안 봤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그 사이 뭐 그 중간에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저 이제 서석호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엄 선포한 이후인 12월 중순에 이게 탄핵 소추가 됐는지 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12월 중순이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12월 14일이면 중순이잖아요. 그때 탄핵 소추가 의결됐으니까 그 이후일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대요. 전화를 뭔 일이 있었는지 뭐 전화를 못 받았대요. 근데 딱 보니까 윤석열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야.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를 했네. 그러면서 콜백을 딱 했더니 윤 대통령 왜 전화를 갖다가 하셨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교수님 그 연락처를 갖다가 혹시 네가 알까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네가 전화 안 받고 있는 사이에 내가 달리 알아봐가지고 전화번호 알아냈어 문제 해결했어 그러면서 끊었다.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서 변호사가 뭐 그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생활 할 때부터 굉장히 가깝고 오랜 친구인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어제 서 변호사는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균택 그 의원 다시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박균택 의원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게 뭐냐면 당신 서 변호사 그 대학 선배잖아요. 6년 선배인데 그다음에 뭐 사법시험도 선배고 어쨌든 서 변호사님 그러면서 그 서 변호사님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친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 같으면은 저도 그렇게 답변을 기대했을 거예요. 네 친합니다. 뭐 조희대 대법원장님 제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뭐 동문 모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조희대 대법원장님하고 저 뭐 잘 압니다. 이런 답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서석호 변호사가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안 친한데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야. 고등학교 선배잖아. 대학교도 선배잖아. 그다음에 같은 법조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안 친할 수가 있어? 그랬더니 3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서석호 변호사가 첫 번째 연수원 기수가 다릅니다. 두 번째 저는 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관을 했으면 판사들끼리 우리 경북 고등학교 나온 판사들 내 밑으로 집합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선배가 경북 고등학교 나온 그 판사들 내 밑으로 집합 그러면은 조희대도 나가야 되고 서석호도 나가야 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판사하다 보면 뭐 임지가 같거나 그러면 이거 조 부장님 저 서석호 판사입니다. 근데 저 경북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 서 판사 그 경북고 나왔어. 내 고등학교 후배네. 잘 부탁해.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판사들은 이렇게 자꾸 옮기면서 특히 뭐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워낙 판사들 많으니까 거기서 같이 근무하고 그럴 일이 있을 텐데 그 서석호 그 변호사는 저는 판사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뵐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그래도 고등학교 갔잖아. 그러니까 그 서석호 변호사가 이름은 같은데 같은 고등학교가 아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뺑뺑이고요.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시험 쳐서 경북고등학교 들어간 분들이라 우리 선배님들이 시험 쳐가지고 정식으로 경북고등학교 들어간 선배님들이 우리 뺑뺑이들은 후배로 안 쳐줘가지고 경북고등학교는 그런가 보네요. 경북고등학교는 시험 쳐서 들어간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경북고고 뺑뺑이로 그 추첨해가지고 들어온 애들은 우리 후배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동문회도 따로따로 한대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뵌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서석호가 조희대를 알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르고, 두 번째, 판사도 아니고, 세 번째, 고등학교도 뺑뺑이라 선배님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서석호 변호사가 79학번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쳐서 고등학교를 간 게 마지막 학번이 몇 학번이냐? 76학번까지예요. 왜냐하면 77학번에 박지만이 있었는데 그 박지만 씨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고교 평준화를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76학번까지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75학번이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까지는 시험 쳐가지고 명문고등학교 들어간 거고 서석호 변호사는 재수가 좋아서 명문고등학교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박균택 의원이 김이 팍 빠진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 잇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민주당에서 막 찌라시 돌리고 그랬을 때는 서석호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할 것이다라고 그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인가 걱정된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 근데 서석호 변호사가 아니 나 저 윤석열이랑은 그 대통령 된 다음에 2번밖에 본 적이 없고 그 중에 한 번은 탄핵된 이후이고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는 진짜 핸드폰 번호도 모른대. 쉽게 말하면 동문인데도 핸드폰 번호도 모른대요. 뭐 그 정도니까 친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균택 의원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 한덕수랑 친하지?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한덕수요? 당신 한덕수 알지? 네 아는데요. 친하지? 안 친한데요? 안 되면서 왜 안 친해? 저는요 한덕수 총리 텔레비에서만 봤지. 한덕수도 김앤장이었잖아. 김앤장이에요. 지금 변호사가 1000명이 넘어요. 김앤장이 쓰고 있는 빌딩이 한 대여섯 개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저희 사무실만 해도 변호사 한 250명 되는데 뭐 제가 요즘 바쁘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그렇게 자주 못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들 제가 다 몰라요. 몇 명밖에 몰라요. 제 방 옆에 있는 방이나 뭐 이렇게 대표님이나 아니면 옛날부터 친했던 그런 사람들이나 그 정도만 알지. 저희 사무실 변호사 꼴랑 250명밖에 없는데도 거의 뭐 한 6, 70%는 제가 모르는 것 같은데 김앤장은요 변호사가 1000명도 넘는다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고문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덕수 고문이 그 권한대행이 고문인데 그냥 고문입니까? 예컨대 뭐 공무원 하다가 뭐 어디 뭐 이렇게 기업에 있다가 로펌에서 필요하다 해서 고문으로 모셔오는 분들이 있는데 한덕수는 체급이 다르잖아요. 국무총리 했던 고문이잖아요. 그럼 뭐 김앤장의 뭐 사무실에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대표 변호사님 저 나왔습니다. 뭐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석호 변호사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모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당연한 거야.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청문회는 왜 했습니까? 이름은 조희대 청문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석호 청문회였다고요. 왜냐하면 서석호가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후보가 더 정확하겠죠. 이 세 명을 잘 묶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이번 선거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을 한 것이 그게 서석호다. 그런 찌라시가 그렇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서석호 청문회라고 하긴 그러니까 그래도 좀 폼나게 조희대 청문회다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런데 어제 청문회는요 진짜로 그냥 김이 폭 빠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님 잘 아시죠? 저 박균택 의원이 그 서석호 변호사 앞에 딱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 잘 아시죠? 모르는데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런 걸 딱 들이대면서 이러는데 몰라? 당신 언제 대법원 갔었잖아. 왜냐하면 대법원 가면 기록 다 남잖아요. 김만배가 대법원 가가지고 권순일 대법관 만날 때 뭐 이발소 간다고 해가지고 뭐 6번인가 7번인가 엄청나게 많이 만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컨대
그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서석호 변호사가 당연히 조이대 모른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겠지. 하지만은 그 서석호 변호사가 뭐 4월이든 뭐 언제든 그 4월 달에 그 조이대 대법원장을 찾아가 가지고 면담한 그러한 그 기록이 여기 기록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 왜 거짓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예컨대 뭐 같이 밥을 먹었는데 뭐 어제 뭐 지규현 변호사 무슨 뭐 룸살롱 이야기 나오면서 뭐 사진 찍혔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진이라도 있다든지 그런 걸 쑥 들이대면서 어디서 거짓말하려고 그래? 당신 왜 그랬어? 당신이 뭐 그 판결문 다 써줬다며. 심지어 서석호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서석호 변호사가 다 써줬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단 말이죠. 뭐 그랬잖아. 그다음 뭐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물적 증거를 갖다 딱 대면서 몰아붙여가지고 서석호 변호사가 아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어차피 한덕수 후보가 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이끌어낼 줄 알았는데 어제 제가 저거 봤거든요. 봤는데 저기 박균택 의원이 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랑 친하죠? 네 친합니다. 그것 봐라.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친하지? 안 친한데요? 그래? 왜 안 친한데요? 아이 그 기수도 다르고 뺑뺑이고 난 뺑뺑이고 난 판사도 안 했고 해서 안 친한데요? 아, 네 그런가 보네.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랑은 안 친하냐 그랬더니 한덕수는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분 나오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다 됐네. 결론은 뭐냐? 어제 조희대 그 청문회는 쉽게 말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청문회가 된 것 같아요. 서석호 변호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조희대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의심하고 민주당이 프레임을 갖다가 짜고 그랬던 그 청문회, 그 다음에 이 청문회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조희대 특검법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또 뭐 법사위에서 뭐 일단은 계속 진행한다 그 이야기는 있는데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드랍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왜 그 민주당은 저렇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저런 식으로 막 그렇게 몰아붙일까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간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 5일까지입니다. 6월 5일까지. 다음번 대통령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월 5일이나 6월 4일이나.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새로운 대통령과 2년 동안 동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김문수 대통령하고 아주 환상의 콤비가 되겠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 두 분이 생긴 건 다르지만 이미지는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구두 속에 들어가 있는 돌멩이 같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걸으면서도 막 이렇게 찝찝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밑에 이재명 후보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맹세하고 있는 민주당의 180명 국회의원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님 편안하시게 그 구두 속의 돌멩이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빨리 빼내야 되겠다. 구두 속에서 저 돌멩이를 빼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나? 법적으로는 안 돼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건 뭐냐? 탄핵이거든요. 탄핵. 뭐 탄핵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뭐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 소추했는데 근데 뭐 그 탄핵을 갖다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가지고 대법원장 탄핵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대통령 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 2명을 또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이완규 그 법제처장하고 그렇게 그 2명을 갖다가 임명을 못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2명을 갖다가 임명하고 거기에다가 마은혁, 정계선, 그 다음에 뭐 정정미 또 한 명 누구야? 그 김영두 6명 되잖아요.
그 6명이서 그 뭐 탄핵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때는 김영두 재판관이 어떤 스탠스를 갖다 취할까 그게 궁금해지네. 나머지 3명은 뭐 어쨌든 또 이름 나오네. 김복형, 그다음에 정영식, 그다음 조한창, 이 3명이 찬성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김영두 마음에 따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네.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실력으로, 물리력으로 압박해가지고 내쫓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1번 첫 번째는 청문회고 두 번째는 특검법이다. 그런데 청문회는 그야말로 준비가 허술해가지고 저는 문재인 시즌 2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뭐 김남국 의원 뭐 누구 막 나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스스로 그냥 본인들의 바닥을 갖다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어제 청문회도 참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스스로 사퇴하게끔 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 목적은요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재명 후보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직선거법은 무엇이었다? 유죄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명 그 후보는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 5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95점이라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5점이 없어야 되는데 5점이 생긴 거예요. 그 5점이 뭐냐면은 그 환송을 빼고 보면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파기 깨졌다는 이야기니까 확정적으로 유죄는 확정됐다는 이야기거든요. 형량만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유죄는 확정된 것이다. 법적으로 확정된 거는 유무죄하고 형량까지 확정이 돼야 그게 이제 법적으로 완전하게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은 파기환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유무죄 중에서 유죄로 확정은 된 건데 양형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 후보님이 5점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유죄야? 전과가 이미 그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전과가 3개가 있는데 또 유죄야?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 더군다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저 민주당 측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잘못된 판결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제 청문회를 갖다가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더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한 사람 막 특검법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의 무리한 모습을 갖다가 보이면요. 이번 대선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